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진영의 친문계 축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비명계 핵심 인사들을 대거 정리한 친명계가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진영으로 드디어 화살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진영에서는 지난해 연말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당대회 룰 그리고 공천 룰을 개정했죠. 그런 걸 하면서 당내에서 비명계의 색깔을 지우는 작업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비명계 의원들, 원칙과 상식 이런 사람들이죠. 반발이 이어지자 후보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비명행사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발하던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은 탈당해버렸고 이제 남은 비주류 의원들은 모두 숨죽이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당 만들기의 7분 응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민주당에 남은 비명계 가장 큰 세력은 친문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기 때마다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공관위 활동을 앞두고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개파 색채가 였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민기 의원, 삼선의 김민기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86 출신 그룹의 당내에서 사무총장을 맡기도 하는 등 그쪽 86 세력이죠. 김민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문 및 86세대 청산 작업에 친명 진영들이 착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내 86 운동권 가운데 선두주자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 휘하에 들어간 정청래, 서영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86 운동권 중에도 마이너 세력들이죠. 진짜 오리지널 86 세력권은 86 운동권의 주축은 서인영,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죠. 이인영. 그러니까 주류 운동권들은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 그리고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오늘 동시에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윤 전 부국장 조금 전 SNS를 통해서 김민기 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 더불어민주당의 과감한 선수교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입장문을 통해서 노영민, 임종석, 이인영 세 사람 이름을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노영민, 임종석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인영은 임종석과 함께 전대회 의장 출신입니다. 대표실 부국장이라면 사실은 실무를 지휘하는 당내 최대 실세입니다. 당내 최고 실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측근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속가내기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윤용조 전 부국장은 삼선의 김민기 의원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후진들을 위해 결단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 선당 후사의 마음이 지금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이 우상호, 박병석 국회의장 했으니까 그 두 사람 다음에 이제 중진으로는 김민기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과감한 선수 교체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혁신이 절실하고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고인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 물갈이 할 때는 항상 내세우는 논리죠. 그러면서 단지 얼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야 국민들이 이번에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이 이제 당신들 좀 물러가죠 이런 얘기입니다. 임종석, 노영민 만약에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 출마를 하면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결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총선 출마를 당의 총선 승리가 아닌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으면서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당의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좀 물러서줘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두 사람이 개인 영달을 위해서 출마한다는 것은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정계 은퇴까지 했었습니다.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었다가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재판에서 백원우 이런 백운우를 비롯한 당시 청와대 구청와대 출신 인사들 대거 유죄를 선언받았죠.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이튿날 곧바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정계 복귀 신호도 정계 복귀하겠다 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방탄복이 필요해서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영민 전 실장도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17대에서 19대까지 충북 청주 흥덕지구에서 3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 지역구인 충북 청주 상당구에 출마를 신청했습니다. 노 전 실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국회의원회관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자신의 책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속한 상임위 국회 산업위원회였는데 그 산하기관들에게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서 곤욕을 치렀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이던 2020년 청와대 참모진들의 1가구 1주택 그때 전부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 있는 사람들 전부 팔고 1가구 1주택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자기가 총지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노영민 실장 그때 강남 반포에 아파트 하나와 그리고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고라면 지역구 아파트를 남겨둬야죠. 남겨두고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근데 강남의 아파트는 사실 팔기가 아까웠던 것이죠. 워낙 많이 집값이 오르니까. 그때도 집값이 한창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 이런 논란이 그래서 일어났었죠. 그 논란의 여파로 아마 이번에는 흥덕구에 출마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기는 서울에 집 놔두고 지역구에 집을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가서 다시 출마하겠다 얘기를 못하겠죠. 그래서 옆의 상당구로 지역구를 옮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쭉 감안할 때 임종석이나 노영민 모두 출마 명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출마한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후보 자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대협 1기 의장으로 당내 운동권 세력 86 운동권 세력의 맏형격이죠. 이인영 전 장관, 이인영 의원, 윤 부국장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구로구민들에게는 2000년 이후 24년 동안 이인영이 곧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이제 제발 좀 새로운 인물로 다른 비전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물러나시라고 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에게는 원내대표와 장관까지 지냈으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소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럼 험지 출마해라. 그냥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게 아니라 정치적 소명 운운 이렇게 하면서 험지 출마 얘기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지라고도 할 수 있죠. 부산말로 윤 전 부국장 부산 출신입니다. 이번에 해운대 출마하는데 부산말로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노골적인 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물들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네 번째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 멤버들, 거기에 속한 멤버들의 면면을 보고 상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친명계들이 이재명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다음 정권을 창출할 테니까 당신네들은 좀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 달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도 논평을 통해서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급 이상 역임한 중진들 이제 당을 살리는 길에 좀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좀 물러나도 이 말입니다. 이들은 혁신회의는 또 김민기 의원만의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정치적 대의를 위한 용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남아있으면 총선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물러나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용조 전 부국장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전에 말을 맞추고 총공세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명과 친문의 당내 갈등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 민주당을 떠나자마자 불거졌습니다. 친명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반대 세력을 물리쳐서니 이제 다음 타깃을 바로 이제 친문 진영으로 잡고 노골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죠. 비명계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 탈당할 때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친문재인계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표시를 했죠. 그런데 반면 친명계에서는 그 사람들 탈당은 당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결정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친명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 당시에도 입장문을 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당 대신 잔류를 택한 윤영찬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임종석, 윤건영 의원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윤영찬이 탈당파 못지않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분을 감싸고 도는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 이런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문들이 꼴 보기 싫다는 것이죠.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라는 큰 세력이 빠져나갔으니 당내에서 비교적 숨죽이고 있던 친문 진영을 손보겠다는 그때가 신호탄이었습니다. 혁신행동은 그러면서 임종석과 노영민 두 전직 실장한테 윤석열을 발탁한 진실부터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겠다 뭐 그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이 그때 후보 적격 판정을 받고 난 직후에 이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생에 기여한 두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다.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해라. 이런 공세를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연결해서 보면 오늘 임종석, 노영민, 이인영 세 사람에 대해 다시 불출마 요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미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이런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의원은 공천 부적격자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죄로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 자격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부적격이죠. 뇌물 전력자이니까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누굽니까?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면 복권된 전병헌 자기는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죠. 그런데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3선을 지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그 지역구 의원이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입니다.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친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후보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병헌 전 의원을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윤용조 전 부국장과 더민주혁신회의 다시 깃발을 들고 나섰는데 이래서 친문계에서 과연 집단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꽤 지켜볼만 하실 겁니다. 지금 친문계는 사실 와신 상담 중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감안할 때 만약에 우리가 당선돼서 살아만 있으면 다음 22대 국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당을 우리가 다시 접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와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친명계는 친명계라고 또 친문계들의 그런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삭을 자르겠다. 그러면서 전지가위를 지금 들고 나선 것입니다. 친문계는 웬만할 경우,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하겠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숨통을 죄어오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12일일 겁니다. 아마 12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비섭해서 지금 12일이니까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네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로 일단은 경고 사인을 보낸 셈입니다. 그렇지만 친문 세력에 대한 탄압이 앞으로 본격화되면 그때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그렇게 프리한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임씨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 항공 특혜 취업 의혹, 이 부분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로 책임이 넘어가면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부인 김정숙 씨,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 남용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이처럼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 민주당이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섣불리 나서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을 지켜보는 그런 재미도 아마 솔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